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6과 마지막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제가 시도해본 쇼미더머니 활동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활동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푸는 활동으로서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예전에 유튜버 영잘남 선생님께서 쇼미더머니라고 활동명을 붙이시고 활동을 올리신 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꼭 해봐야지 벼르던 것이 있어서 제가 드디어 해봤는데,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좀 걱정되는 진행상의 부분이 아주 많아서 그 영상을 참조하고 싶었는데 사라져버려서 진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다이소에서 도화지를 1,000원짜리 묶음으로 샀었고, 또 포스트잇은 그냥 가지고 있던 것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스티키라고 되어 있는 좀 더 접착력 좋은 게 사용하기 더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도화지에 조마다 문제를 16개 내도록 했어요. 한 조에 학생은 4명이고 1인당 4개씩 만들도록. 그래서 지금 이 PPT를 학생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1인당 4문제 만들기, 그리고 아이들한테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포스트잇에 펜으로 문제를 쓰고 반을 접어서 윗면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곳에는 문제의 가격을 적습니다. 달러, $10, 달러를 먼저 앞에 쓰는 것도 알려줬고요. 뒷면에는 흐리게 정답을 적기, 이렇게 알려줬어요. 사실 정답을 적지 않도록 하고 모든 조언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모두 숙지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 활동하는 자체가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 동안 또 단어 시험 같은 것도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그래서 답을 숙지할 시간을 주면서 그래도 만에 하나 아이들이 기억 못했을 경우로 대비해서 뒤에 답을 적어 놓도록 했습니다. 정답을 잘 보이게 하면은 비추기 때문에 흐리게 적고, 만약에 적었는데 어떻게 비추게 된다는 걸 아이들이 발견하면 스스로 막 이렇게 진하게 지워놓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4가지 타입으로 내도록 했는데, 저는 이제 넌센스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하위권 학생들에게 재미의 요소를 또 참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넌센스를 넣었고,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꺼내서 아재 개그 찾아봐도 된다고 허용을 했고요. $20짜리는 단어 문제를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학습지 1번, 2번, 3번에서 내면 된다, 거기 있는 범위에서 내도록, 학습지를 같이 꺼내서 확인을 하고, $30짜리는 본문 내용이랑 해석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본문을 항상 직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소 활동을 했던 학습지 ABC, 그 ABC 활동지를 지금 다 꺼내 해서 그 안에서 본문 내용을 뭐든지 내면 된다고 했고요. 마지막 40분 문법 문제. 문법 문제는 ABC 학습지 중에서 맨 아래에 제가 grammar points라고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주로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문제 카테고리를 칠판에 기본적으로 띄워두고, 이제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이제 문제 유형을 어떤 걸 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이렇게 알려줬어요. OX 문제나 뭐 1, 2, 3, 4번 객관식 중에 정답 고르기, 아니면 빈칸을 채우거나 순서대로 배열하거나 틀린 부분 찾거나, 아니면 이 문장을 해석하시오, 이 부분을 해석하시오, 아니면은 이런 문장을 영어로 바꿔보시오, 이렇게 문제 유형을 내도록. 이 화면은 문제를 출제하는 동안 칠판에 띄워놨던 화면이에요. 한 25분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또 좀 보여줬어요. 자, 아재 개그 예시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학생이 네이버에서 찾아서 낸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 자, 이 문제 애들이 되게 재밌어 했고, 저도 이 문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 골랐는데, 가장 좋아하는 기름이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근데 넌센스 문제가 되게 맞추기 힘든데 점수는 낮아가지고 힘들게 맞춘 보람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넌센스밖에 못 푸는 애들은 이것만 풀지만 실력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넌센스를 패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모든 학생들이 너무 넌센스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 약간 염려를 했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20짜리 단어 예시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배웠던 학습지에서 중간에 띄워놓고 전통을 초성으로 제시하고 빈칸에 들어갈 영어 단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답을 말하면 되는 이런 $20 단어 예시. 그다음 $30 본문 내용이나 본문 해석하는 예시는, 자, 뭐 이 문장을 제시하고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해라, 이런 해석하는 문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본문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왜냐면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몸치였다 라는 말을 적어야 되는데 요거를 빈칸에 들어간 말을 이라고 냈어요.
자, 40달러 문법 예시는 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른 거죠. 1, 2, 3, 4, 5번 중에. 또 오른쪽은 제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가르쳤는데 여기 들어가는 단어들 예, A로 시작하는 단어 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런 식으로 40달러 문법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시간에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내고 도화지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저는 이거를 교무실에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시간이 되어서 저는 그 도화지를 다시 들고 가서 나눠주기 전에 지금부터 또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돼요. 자, 먼저 공격조 2명과 수비조 2명을 나눠야 되는데 공격조가 뭐 하는 사람일까?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조에 가서 문제를 풀고 정답 맞히면 그 문제에 대한 포스트잇을 받아오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가 뽑아오는 게 아니라 받아와야 돼요. 수비조한테서. 자, 수비조는 우리 조에 남아있다가 다른 조원들이 왔을 때 정답 확인해주고 포스트잇을 주기. 여기까지 말을 하면 아이들이 막 소리쳐요. 나는 공격할래. 나는 수비할래. 그러면은 그때 알려줍니다. 공격과 수비 역할을 다 한 번씩 둘 다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명씩 팀을 정해서 누가 먼저 공격할지만 정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가위바위보를 하던 해서 먼저 공격할 사람 2명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 시간을 줘요. 그동안 우리 조 문제를 복습하고 혹시 아직 문제를 다 못 낸 친구가 있었다면 지난 시간에 추가로 내고 또 우리 조의 다른 친구들이 낸 문제 정답을 다 숙지하는 시간을 10분을 줬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저는 10분을 못 줘서 좀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 이렇게 10분을 주고 자, 이제부터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걸 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죠. 자, 5분 동안 공격을 하고 5분이 지나면 5분 동안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대한다는 거. 그리고 공격을 할 때 다른 조에 우르르 몰려가서 어떤 조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수비조가 설명을 충분히 제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할 때 다른 조의 빈자리에만 가서 앉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첫 번째 반에서는 이 얘기를 안 했더니 정말 한 조에 한 6명 정도가 몰려가지고 막 문제를 푸는데 그 2명 남아있던 애들이 감당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빈자리만 앉기 그리고 1인당 넌센스는 최대 3개까지만 풀도록 했습니다. 너무 넌센스에만 올인할까봐 넌센스는 3개만 풀게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넌센스가 되게 어려워서 3개 이상 풀려고 해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면 누가 뒤집어서 정답을 확인해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요 초성을 보면 되게 황당해하고 관심이 집중되는데 저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지만 왜 그런 게 보이니? 지금 그게 아니다. 누가 뒤집어야 되니? 그래서 수비팀이 뒤집어서 정답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초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포스트잇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수비팀이 직접 뒤집어서 확인해주고 그 포스트잇을 전해주면 그걸 받아온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맞힌 건 받아오고 틀린 건 다시 붙여놓고 다른 문제를 도전.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저는 이제 타이머를 교실에 띄워놓고 5분을 줬어요. 그 5분 동안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막 풀러 다니죠. 근데 그 5분 동안 저는 조별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혹시 어떤 조의 문제가 거의 다 팔려 나갔는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남았는지 조금 지켜보시고 만약에 어떤 조 문제가 너무 쉽게 내서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려고 하면 5분이 안 지났지만 빨리 아이들이 정신 팔려 있으니까 타이머를 좀 다시 세팅을 다시 해서 빨리 끝나게 만들어서 2번째로 공격하는 친구들도 문제를 풀 기회가 충분히 있도록 적어도 절반 가까이 남아있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5분이면 적당했는데 어떤 한 반에서 너무너무 빨리 푸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급히 시간을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5분 타이머가 울리면 이제 그동안 수비만 했던 애들이 이제 드디어 내가 나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막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문제를 풀어요. 그때 되면 아이들이 비로소 내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구나 하면서 아쉬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이번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원 끝날 때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과에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행성의 유의점이라고 적었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빈 자리에만 앉게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한 주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걸 방지하도록 그리고 시간을 여유 있게 운영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다
이 활동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첫 번째 시간은 앞에 단어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 시간에도 간단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좀 정신없이 진행이 돼서 아이들도 좀 우왕좌왕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달러라는 돈으로, 진짜 돈은 아니지만 돈의 느낌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돈을 따라가는 그 활동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한 반에서만 좀 더 이렇게 승부욕을 조금 불태워 볼까 하는 생각에 네 조 중에 1위를 하는 조한테는 뭘 주고 2위를 하는 조한테는 뭘 주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던 반에서 오히려 더 좀 아이들이 돈을 따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했다고 하나? 약간 경쟁이 과열돼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5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하고 따오게 하고 했던 반은 유연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 활동 자체가 경쟁심을 유도하는 거고, 또 돈이라는, 가짜지만 돈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하게 되면 1위한테는 어떤 보상이 있고 이런 얘기를 그냥 안 하고 해도 아이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거의 전부 다 열심히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활동 중간중간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간을 조절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직소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인원이 4명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서 그때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서 제가 약간 멘붕이 왔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조가 3명이든 5명이든 공격하는 사람을 2명에 맞추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수로 한 조가 5명이고 다른 조가 3명인 조가 생겨서 5명인 조가 이미 같이 지난주에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다른 조에 옮겨서 4대 4로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5명이던 조는 문제를 같이 만들었던 친구가 다른 조로 가니까 그 다른 조 친구는 다른 조 문제를 다 답을 알고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더라고요. 저도 시행착오를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5명이든 3명이든 있는 그대로, 5명인 경우는 ABCD라고 치면은 뭐 첫 번째에는 A랑 B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C, D가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되면 E라는 학생은 한 번도 공격을 못하게 되겠죠.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E라는 학생은 공격을 한 번도 못하고 수비만 2번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또 3명이 한 조인 경우에는 A, B가 한 번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B, C가 한 번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B 학생은 2번 다 공격하러 나갔기 때문에 수비를 한 번도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문제를 낼 때 3대 5였다면 문제 낼 때부터 4대 4로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4대 4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날에 이렇게 인원이 안 맞아 버려서 이런 경우에 공격 2명에만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조정할 수 있다면 4대 4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유의점을 좀 말씀드렸고,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저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유학기 하는데도 시간에 쫓겨가지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마무리한 시간에 저는 그냥 모은 포스트잇 다 꺼내서 한번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금액을 많이 딴 조는 도장 2개씩 주고 아닌 조도 열심히 했으니까 도장 하나씩 주고, 이렇게만 저는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따온 문제를 서로 펼쳐보고 같이 풀어보고 또 가장 마음에 드는 퀄리티 좋은 문제는 골라서 어디 붙여보고 함께 풀어보고 이렇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마무리가 없어서 좀 아쉬웠고, 점수 분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무조건 단어는 20점, 본문은 30점, 문법은 40점을 했는데 어떤 문법 문제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40점이고 어떤 단어 문제는 단어인데도 20달러인데도 너무 내용이 어려웠던 게 있고, 이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 학생들이 한 번 이 게임을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난이도를 판단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꼭 단어랑 문법이랑 이게 아니어도 카테고리만 제시하고 문제 난이도는 본인들이 한번 정해서 점수를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카테고리의 개수는 유지하되 조당 총 300달러에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줬어도 됐을 것 같아요. 가끔씩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려운데 허무하게 점수가
적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위권 학생의 참여도가 부족했던 점인데, 사실 넌센스를 풀면서 참여를 하긴 했지만 넌센스 말고는 아예 뭐 이제 풀려는 시도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적 여유나 제가 노하우가 있었다면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해봤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모든 조언이 넌센스 이외에 다른 문제를 시도했으면 뭐 플러스 점수를 준다던가 뭔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100%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업이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바라보고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활기차고 저도 되게 즐거웠고요. 효과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던 기회가 꽤 충분히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을 위해서 이제까지 배웠던 학습지도, 단어 문제를 낼 학습지, 문법 문제를 낼 학습지를 다시 다 같이 꺼내서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또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되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활동이 되게 의미가 깊었고요. 이제 와서 처음 해왔던 게 많이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스와 더불어 저의 수업 루틴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 대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유학기 1학년 수업을 하는 동안이라면 직소와 요 활동을 이렇게 골고루 배치해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공유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